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갈등 보겠습니다. 갈등. 일단 여러분들 오늘 볼 갈등은 페이지 115페이지부터고요. 교과서는 살짝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과서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보셔야 될 범위입니다. 119페이지까지 다 시험 범위고요. 교과서보다는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 위주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볼 거는 첫 번째 우리나라와의 갈등이 있고요. 두 번째 세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계의 갈등과 우리나라와의 갈등. 이 세계의 갈등 우리가 저번에 봤던 카스피해 또는 나일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배울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11단원, 12단원에서 배울 내용이랑 좀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너무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수준으로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와의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라고만 쓸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이 있죠. 일본과의 갈등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독도 소유권. 독도. 그 다음 두 번째 위안부. 세 번째 이게 메인이야. 동해. 표기 문제. 동해 표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앞파트는 사회고요. 일반 사회 파트고요. 뒷파트는 지리 파트거든요. 근데 지리 파트에서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쓰고 있으니까 굳이 분쟁 지역을 라고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실은 누구와의 소유권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괜한 논쟁이 생기지. 내가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뒷파트에서는 이게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도의 소중함만 알려드리는데 여기서는 갈등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지금 경찰이 있어서 실효 지배, 치안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야? 근거. 천연 자원이 있으니까 그 내 땅이야. 그치, 식민지 시대 때 너네 독립을 시켜주지만 이건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가 발견했다. 우리가 더 거리가 가깝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다 자기 나라 땅은 아니죠. 그러면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역사적 근거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죠. 신라 시대나 이럴 때.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적 근거, 근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영토 갈등에서 짱은 뭘까? 뭐가 짱이야? 영토 분쟁에서 뭐가 짱이야? 대통령? 힘, 권력. 실효 지배가 짱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역사적으로 원래 이게 네 거야. 이게 원래 네 건데 내가 역사적으로 10년 전부터 네가 쓰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있어. 그럼 누구 거야? 내가 쓰고 있으면 내 거지. 영토도 똑같아요. 영토도 실효 지배가 최고입니다.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게 실제 누가 쓰고 있냐,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독도도 누가 지배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더 주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주민이 거주하고요. 군대가 아닌 경찰이 치안 유지를 하고 있잖아. 물론 독도수비대가 실제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의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경찰이 치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민이 있는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독도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 위안부 갈등도 좀 있죠. 일본이 위안부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인정했어. 사과도 했어. 근데 왜 갈등이 있을까? 그지. 피해자와 적절한 이 수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위안부는 우리나라만 있었나? 아니죠. 중국도 있었고요. 필리핀도 있었고요. 서양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만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 문제랑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뭐까지 갔었니?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관련된 또는 전범기업들, 그렇지, 불매운동. 전범기업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 보상하겠다라고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하니까 일본에서 수출 금지를 했고요. 반도체 원료가 되는 거. 수출 금지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소매 연장 안 해준다고 했고요. 지소매 연장 안 해준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연장을 해줬고요. 결국 민간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일본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죠. 물론 그 시기에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에서는 일본이 흑자였어. 흑자. 일본이 더 돈을 벌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만 해도 다 거의 일본산이죠.
어.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70%는 다 일본산을 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알고 계시고요. 일단 동해 표기가 여기서는 핵심이야. 동해 표기. 동해냐? 일본해냐? 동해냐? 일본해냐? 지도 잠깐 꺼내갖고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기는 무슨 바다라 부르죠? 동해. 여기는 서해. 여기는 남해.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단순 방향을 붙여놓은 게 무슨 고유 명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지금 고유 바다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일본은 뭐라 부르는 거야? 일본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여기를 일본해라고 많이 부를까? 동해라고 많이 부를까? 일본해가 훨씬 더 많이 부릅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해놓은 또 해도 표준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바뀌었을까? 뭐라고 바뀌어? 동해도 아니야. 일본해도 아니야. 그냥 숫자 표기로 합니다. 숫자. 그러니까 뭐의 고유 명사로 아니라 숫자를 고유 번호로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지도들이 여기를 일본해라고 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국제 해도 표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쓰는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뭐가 돼? 이제 숫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동해라고 불러달라 해? 동해라고 불러달라 하지. 근데 일본에 갖다 버리라고 해? 그건 힘들잖아. 그렇지? 전 세계 90% 이상이 이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동해 표기 문제를 같이 병기해달라.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적어달라, 병기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일본해 버리고 동해 써달라는 거 아니야.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써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일본해라고 쓸 근거는 없어졌으니까 숫자로 고유 번호로 지정을 해서 놨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써달라, 병기해달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칠판이 조금 짧게 쓸게요. 중국. 우리 중국에는 첫 번째로 우리 동북공정. 두 번째는 문화. 문화는 여러분들 한복이라든지 그렇지 김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 황해에 있어서 업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다른 반에서는 잠깐 사드 문제를 살짝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건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사드 배치 문제는 여러분들 빼도록 할게요. 사드 배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했었었죠. 미국 거. 그 미국 거 설치를 하려면 레이더를 정말 좋은 걸 달아야 됩니다. 미사일 날아오는지 아닌지 알려면. 그럼 그 미사일이 어디까지 그 레이더가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하냐면 중국 내부까지 확인이 가능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나라를 다 보고 있는 거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행 가지 마라, 한국 문화를 소비하지 마라 라고 중국 정부가 내렸었고 2018년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때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없다 해서 관광산업이 많이 내려앉을 때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뭐가 터졌어? 코로나. 여전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제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낼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 선에서만 알고 계십시오. 동북공정이 뭘까요? 그렇지. 일단 이 말 뜻은 뭐냐면 동북, 중국 내부 기준으로 동북 지역의 역사를 바로잡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쟤네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사 왜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왜곡. 보시면 동북공정이 여기야, 여기. 중국 기준으로 동북쪽 지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제대로 세우는 거야.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 옛날에? 고구려, 발해, 더 오래되면 고조선까지 있었지. 그것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의 지방정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그죠, 어이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독립된 민족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를 둔 우리 지방정부였으면 만약에 나중에 북한이 무너져거나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고 부르죠.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 문화. 요즘에는 옛날에는 동북 공정이 더 완전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에 더 민감하죠. 한복 또는 김치 이런 것들이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갓 쓰고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것들을 이제 자기네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도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동북공정했고 소수민족이니까 너네 우리 어차피 하나의 중국이다. 그렇게 소수민족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 되겠죠. 아시겠죠? 어업, 황해에서 어업도 있는데 여러분들 바다를 보시면 이 넓은 대륙을 가진 중국에게 바다는 이 조금밖에 허약되지 않아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국가를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게끔 물고기를 잡아내는데 힘들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를 좀 더 침범해야겠죠. 그게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황해에서 또는 이 중국 배가 이 반대까지 동해까지 와갖고 잡기도 해요. 북한이 어업권을 팔아가지고 싸그리 싹 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해경과의 마찰이 조금 있었죠. 해경과의 마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텐데 여기 바다 요 아래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부르거든요. 남중국해. 각자 여러 나라가 조금씩 자기 나라 땅 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전부 다 내 바다야 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남중국해 분쟁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업 가지고 갈등, 문화 가지고 갈등, 또 동북공정, 역사 왜곡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본과 중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여기다만 적을게요. 프랑스는 이제 문화재 반환이야. 그렇죠. 직지 심체 요절을 우리나라에게 반환해주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교과서 11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구 열강 시대에 많은 나라들을 침략을 했고요. 그 침략했을 때 전리품으로 많은 문화재들을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궁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을 하려다가 걸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독일인 그 오베르트가 도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열강들은 많은 나라들에 가가지고요 약탈을 합니다. 문화재를 가져오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를 다 털고 목 잘라오고 막 이랬었잖아. 미라도 훔쳐가고요. 우리나라는 이 프랑스 직지 심체 요절을 가져갔는데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거다. 우리가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돌려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거나 나중에 그러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 거야. 이 친구 건데 내가 가져갔어요. 누구 거야 이거? 이거 내 거야? 이름 말해도 되겠어? 촬영하고 있는데 괜찮겠어? 아니 좀 그러니까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아 그래요? 그래 반장이라고 합시다 그냥. 야 그래 반장 거야 이게. 반장 건데 내가 가져왔잖아. 그렇지? 누구 거야? 내가 여기 쓰고 있어. 누구 거야? 반장 거라는 소유에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가져가. 근데 이제 사이가 좋아지거나 이제 좀 돌려주라는 압박이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내 거야. 내 건데 너가 그냥 가지고만 있어. 소유권은 내 거야. 잠깐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고요. 또는 영구 임대도 해줘요. 야 이거 소유권은 내 건데 그냥 너 그냥 갖고는 있어. 근데 소유권 내 거는 거 잊지 마. 라는 식으로 영구 임대 형식으로도 줍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잠깐 빌려주기도 하고요. 너 그래 너네 집에서 잠깐 전시해. 라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원히 돌려주기도 하고요. 또는 소유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직지심체요절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변두리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KTX 있죠. KTX를 이제 어디 나라 기술 걸로 수입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걸로 하냐 어디 걸로 하냐 하다가 프랑스가 이제 그 제안을 걸었죠. 이거 너네 이 사업 사가면 이거 우리나라 거 쓰면 문화재도 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뭐 결과는 그냥 여러분들 네이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계의 갈등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갈등. 세계의 갈등은 우리 중요하니까 여기 지도를 옆으로 빼놓고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지도가 같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시간에 지도를 다 찝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자료를 드릴게요. 지도와 무슨 분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은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세계의 갈등을 나누는 게 지역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쟁의 이유, 갈등의 이유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저번 시간부터 분쟁의 이유를 두고 갈등을 나눠놨으니까 오늘도 분쟁의 이유, 자원, 민족과 종교, 환경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다른 볼펜으로 써볼까 우리 색깔? 자원. 자원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자원과 관련된 갈등. 첫 번째로 우리가 자원과 관련된 갈등은 나일강이 있었죠.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는 강이랬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여러 나라 국경을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국경을 거쳐 흐르는 강을 뭐라 불러?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국제하천.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제하천의 정의를 쓰시오. 물론 안 내겠죠. 올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제하천의 정의는 뭐냐면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강,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여러 국경을, 경계를 지나서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상류와 하류에 있는 나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나일강 같은 경우는 상류에는 에티오피아, 하류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이 중간에 끊깁니다. 위에는 에티오피아, 하류는 이집트야. 근데 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더 많이 쓰고 싶은 욕심에 여기다가 댐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 하루에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물이 안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물 사용이 줄어들 겁니다.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분쟁입니다. 아시겠죠? 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나일강 갈등.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번에 했던 카스피해. 끝난 갈등임에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유는 갈등의 해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카스피해는 2018년에 결론이 났다 그랬죠, 결국. 특수한 지위를 지닌 바다로 보기로. 그냥 바다는 아니죠. 특수한 지위를 지닌 바다. 즉 바다로서의 인정은 하지만 내부에 있는 자원 개발은 우리가 공동 개발하고 공동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의 갈등의 원인은 바다냐 호수냐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바다로 보게요 라고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이 나라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로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제르바이잔. 그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있으니까 나라 이름 정도는 하나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구나. 카자흐 정도는, 카자흐스탄까지 몰라도 카자흐, 아제 이런 느낌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나라에 쓰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물론 옛날에 한번 쓰라고는 했는데 여러분들 나를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쓰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별로 쓰라고 할 것 같진 않아요. 아직 시험 문제 안 냈거든요. 호수로 보자고 한 나라는 나머지 나라겠죠? 이란, 하나 더 투르크메니스탄. 이 스탄이 많은데 이 스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야. 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투르크의 땅, 카자흐의 땅, 그러니까 뭐뭐 민족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탄 붙은 나라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에. 일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은 바다로 보자고 했고요. 나머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호수로 보자고 했는데 결국 2018년에 특수한 지위를 지닌 바다로 보기로 결정이 났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것은 공동 개발해서 이용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원과 관련된 갈등은 이렇게 두 개고요. 민족과 종교 가겠습니다. 민족과 종교와 관련된 갈등은 일단 여러분들 중국과 관련된 갈등이 있어요. 중국 내부의 갈등이니까 이렇게 따로 세분할게요. 중국 내부에 티베트
족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위구르족이 있었죠. 티베트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티베트족은 뭘 믿는다 했어? 이슬람? 티베트 불교. 누구? 불교. 그러니까 누구? 리더가 누구야? 라마. 무슨 라마? 달. 라. 이. 라마.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가 여기에 종교의 지도자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영화 이야기 했었죠? 티베트에서의 7년 리뷰 포함, 리뷰 결말 포함 한번 봐보시라고요. 아무도 안 봤을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티벳은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티벳은 중국의 이 서쪽 끝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독립을 주장하지만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다 했어.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구르족이 있습니다. 위구르족도 신장 웨이월 자치구에 사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좀 더 위쪽에 있어. 이쪽이고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지도 좀 더 확대된 걸로 다 자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꼭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죠? 이제 위구르족은요. 신장 웨이 우얼 자치구. 어렵죠? 네, 이름이. 신장지구라고도 불러요. 진짜 신장지구라고도 불고, 근데 신장 웨이우얼. 여러분 처음 배울 땐 그래도 정확히 딱 배워야 되니까. 신장 웨이우얼. 네, 신장지구라고만 하셔도 괜찮아요. 신장지역이라고만.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살고요. 이 친구들이 종교는 뭐냐면 이슬람이야. 그다음 민족도요. 터키계야. 완전히 다르지? 터키계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아랍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있는 민족, 그 종족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이슬람이야. 완전히 달라. 근데 여기를 독립시켜달라고 하는데 독립시켜주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돈 되는 게 여기에 많아. 중국 내에서 석유 매장량 1등, 천연가스 매장량 1등, 석탄 매장량 2등, 철광석 매장량 2등. 돈 덩어리죠 완전히. 그죠? 여러분들 독립시켜주겠어? 아니요. 눈 커진 거 봤어 방금?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1등. 그냥 간단히 쓸게요. 그 다음에 철광석, 석탄 2등. 근데 이 등수를 굳이 알 필요보다는 저기에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구나. 왜냐면 등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발견되면 여기가 더 많네 하고 바뀔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정도만 아셨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낯선 친구들이 나와요. 낯선 친구들. 필리핀. 필리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여기 요거 이쪽이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 있는 모로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로족. 민다나오 섬에 사는 모로족. 모로족이고요. 여기는 민다나오 섬에 삽니다. 모로라는 뜻이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슬람을 믿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낮춰 부르는 말이라서 모로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모로족은 왜 모로족이라고 부르냐면 자기들이 이 용어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로족이라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뭐 믿는다고? 이슬람. 그래, 이슬람. 이슬람을 많이 믿습니다. 근데 왜 분쟁이 있냐면 식민지 시대 때,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나 이런 시대 때 카톨릭교도를 많이 이주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금 싫으니까 자기들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카톨릭교인 거 아시죠? 네. 카톨릭교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과는 좀 안 맞죠. 그래서 독립시켜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네. 민다나오 섬입니다.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나중에 또 그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보면 여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나라를 세워버렸잖아.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영국이 너네 나라 세워줄게 하면서 쌩깠다 했잖아. 그래서 나라를 세우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의 분쟁이 심하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카슈미르를 할까? 그래요. 카슈미르는 정확히 말하면 영토 분쟁이거든요. 근데 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야. 인도와 파키스탄. 근데 이게 처음에 영토 분쟁이었다가 종교 갈등이었다가 또는 미국의 대리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만 볼 거니까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영토 분쟁 선생님이 지도 드릴게요. 그 사이에 두고 싸우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만 볼 거야. 종교 갈등으로만. 그러면 뭐랑 인도와 파키스탄이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휴 같이 가네요. 세 번째 환경. 그럼요. 환경과 관련된 갈등인데 이건 두 개만 볼 겁니다. 두 개. 하나 브라질, 아마존. 두 번째 파리 협약을 이야기합니다. 파리 협약보다는 정확한 말로는 협정이 맞거든요. 협정으로 쓸게요. 이거를 파리 기후 협약, 기후 협정 이렇게 쓰는데 정식 명칭 이게 파리 협정이 정확한 공식 명칭이야. 2015년에 이루어진 거. 일단 브라질 아마존부터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질 아마존이 여기 있다 했죠? 이게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산림 파괴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나라들이 약속을 했어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브라질도 있었어. 산림 파괴하지 않기로, 열대우림 파괴하지 않기로, 지구의 여파를 망가뜨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번에 말했잖아. 얘네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훼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최신 자료, 작년에 나온 뉴스 기사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아마존이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 15년 동안. 그래서 브라질 대통령도 안다. 근데 훼손된 거 아니다. 괜찮다. 안심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 누구와의 갈등이 아니라 브라질과 누구의 갈등이겠니? 그지? 전 세계와의 갈등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파리 협정이 뭐냐면 기후 변화를 막자는 거야. 파리 협정은. 그 기후 변화라는 게 뭐야? 아이고 더워. 뭐야? 아이고 더워. 그지? 지구온난화. 별로 연기 같지 않았어? 진짜 더워 보였어.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하는, 즉 탄소 배출과 관련된 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파리 협정이에요. 교토 우정설을 있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CO2, 대표적으로 CO2, CH4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시험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인데 이런 것들의 배출을 줄이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자국의 이익에 반대된다면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탈퇴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조금 유예 기간을 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하고 지금 누구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냥 있는 걸로 무효화됐습니다. 탈퇴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기후변화, 탄소 배출이 어느 나라는 많이 줄여야 되고 어느 나라는 적게 줄여야 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겠지. 그런 거와 관련된 갈등도 있다라는 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나간다고 했겠니? 그렇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자기 경제 개발에 불리하니까 나간다고 했다는 거야. 즉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갈등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한 번 더 정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갈등은 일본, 중국, 프랑스 이 세 개로 구분해서 하시고요. 어려운 내용들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교과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세 개의 갈등은 자원, 민족과 종교, 아까 집어 들어갔던 환경과 관련된 갈등이 있고요. 중국 내부의 민족 두 개, 티베트, 위구르, 자원은 나일강, 카스피해,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 두 개 보시고 여기 필리핀, 팔레스타인, 카슈미르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간단히 보니까 그냥 종교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나오더라도 가볍게 물어보겠죠? 또는 지도 정도만 나오겠죠? 근데 메인은 아니니까 이거에 간단히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끝!